네, 금요일 여행 정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로 눈과 마음만이지만 잠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평화로운 섬 제주에 남아있는 전쟁 상처를 네. 역사여행 작가시기 때문에 네. 오늘은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제주도에 가면서 제주의 역사를 둘러보기 위해서 가는 네.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낭만적인 곳 혹은 뭐 맛있는 음식으로만 기억을 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손꼽혔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일본 본토와 관동군이 주도하고 있던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이나 한반도를 잇는 길목이다 보니까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미군이 상륙하게 되면 일본이 이제 양분되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가장 뭐랄까요 핵심적인 이제 군사 요새화 된 곳이 바로 이 제주도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뭐 6.25 전쟁 때도 논산 말고도 이제 육군 제1훈련소 같은 게 들어설 정도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이면에 이렇게 좀 전쟁의 흔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들 뿐더러 굳이 뭐 이런 걸 봐야 되느냐 어두운 역사의 흔적을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역사라는 게 이제 잊게 되면 그 비슷한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인식이 보편화가 되면서 이런 어두웠던 전쟁 흔적들을 돌아보는 여행이 요즘에 좀 제주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크 투어 혹은 다크 투어리즘이라 하는데요. 오늘 한번 제주도 다크 투어를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성산 일출봉에 보통 대부분 가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꼭 봐야 될 게 있었네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성산 일출봉 올라가서 풍광을 보신 다음에 이제 떠나시거나 혹은 좀 시간이 있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해녀의 집에서 뭐 해삼이나 멍게 드시고 떠나시는데 왼쪽으로 즉 이 제주도 남쪽으로 한번 이 방향을 바꿔서 내려가 보시면 저렇게 사진처럼 네. 동굴들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저곳에만 벌써 한 23개 정도가 뚫려져 있는데요. 네. 저거는 카미카제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미카제 하면 보통은 이 자살 특공대, 특히나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 떠올리곤 하는데 실제로는 해군에서도 이제 카미카제를 운영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인간 어뢰라 불렸던 카이텐 또 고속정 자살 부대인 신요 이런 두 부대가 해안가에 뭐랄까요 은신하고 있던 진지들이 지금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평선에 연합군의 함정이 보이면 고속으로 달려서 자폭을 했던 그런 흔적들인 거죠. 지금은 해녀분들의 이제 어구 보관 장소나 이런 걸로 쓰이고 있지만 한 번쯤 찾아보시게 되면 성산일출봉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군의 동굴 진지가 있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있다고요? 네, 이 성산일출봉이 제주도의 동남쪽에 있다면 남서쪽에는 이제 송악산이 있는데요. 송악산 네. 주변에도 수많은 동굴들이 뚫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동, 남, 서해안을 따라서 80여 곳에 무려 700개가 넘는 동굴 진지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 송악산만 해도 한 13개 정도가 있고 이 제주도가 이렇게 정말 전쟁 흔적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찾아보시게 되면 정말 진면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군이 만들었던 비행장도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 2개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전투기나 폭격기들이 항속거리가 지금처럼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큐슈에서 뜬 전투기가 중국에 폭격을 하러 갈 때는 중간 급유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그 한 복판에 있다 보니까 2개의 비행장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요. 정뜨르 비행장과 알뜨르 비행장이 이제 그곳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정뜨르 비행장은 광복 이후에 제주 국제공항으로 개발이 되면서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요. 알뜨르 비행장만 저렇게 사진처럼 남아 있는데 채소밭으로 주변이 쓰이다 보니까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납고의 흔적들, 저렇게 이제 관제탑이나 급수탑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심지어 미군 폭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납고 콘크리트 벽의 두께가 1m가 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기괴하다라는 느낌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저렇게 경납고 안에 당시 이제 일본군이 썼던 제로센 전투기를 미술 작품 형태로 만들어서 이곳을 잊지 말자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제주도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에 또 오름이 많잖아요. 네. 이 오름을 볼 수 있는 그 사진들을 네. 전시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를 추천해 주시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 다크 투어리즘 혹은 다크 투어가 이제 제주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낸 건데요. 사실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도 하면 뭐 성산 일출봉 혹은 한라산, 제주도의 아주 아름다운 그 바닷가만 떠올렸는데 이 김영갑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제주도를 가봤더니 정작 제주도민들은 그 근처에선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수소문을 한 끝에
사람들로부터 알아낸 게 뭐냐면 오름 주변에 가야 비로소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모든 마을은 다 오름을 끼고 있으며 오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경작을 하고 또 죽어서 묻히는 것도 오름이니까 오름이야말로 어찌 보면 제주도의 A to Z 모든 것이 아닐까라는 인식의 전환 속에서 오름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 작품들을 많이 찍기 시작을 했어요. 네. 다만 이제 이분이 49에 좀 요절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분의 그런 어떤 시선의 전환에 대해서 감동한 이들이 모여서 폐분교를 매입해서 그분이 찍어낸 사진을 전시하는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김영갑 갤러리 두모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가보시게 되면 폐교 그 분교의 아주 고즈넉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이 김영갑 선생이 사랑했던 파노라마 판형의 아주 시원한 그림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입장권이 이분이 찍은 사진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네. 입장권을 좀 보관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그때그때 바뀌니까. 네. 또 이 갤러리 바로 뒤에 가면 수의실로 여겨졌던 그 건물을 이제 무인 카페로 운영하고 있어서 네. 한 번쯤 쉬어가시기에 더없이 네. 훌륭한 곳입니다. 네, 진짜 제주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을 오늘은 네. 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